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란 단어를 선입견을 갖고 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상하는 장면은 성공만을 바라는 한 남자가 항상 자신을 돌봐준 여자를 버리고 부잣집 딸에게 결혼을 하는 등의 부정적인 장면입니다. 아니면 배는 볼록 튀어나온 한 남자가 아주 커다란 닭다리를 뜯으면서 자기를 찾아온 불쌍한 소장농을 거리로 쫓아내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의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선입견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욕망은 어떤 비열하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아플 때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결핍되었을 때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등의 근원적 충동입니다. 즉,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가리켜 그것을 완전하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삶의 근원이고 우리가 진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욕망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씨앗이 심어져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일입니다. 씨앗 안에는 꽃이라는 욕망이 있고 그것이 토양과 빛과 물이라는 올바른 조건을 만족했을 때 꽃의 이미지는 외부로 발현됩니다. 우리의 욕망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욕망에 올바른 조건을 만족시켜 줄 때 외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대부분을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소망이 가리키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인 채 있습니다. 씨앗이 외부로 싹을 틔우지 못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에 문제가 없다면 흙에 문제가 있다던가 물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일조량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습관입니다.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막는 마음의 습관은 과거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태도, 감각과 이성에 의존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잠시 동안에도 수시로 변하는 마음 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저항을 맞이하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는 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부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나약함입니다. 이런 나약함은 우리가 새롭게 주장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사이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나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욕망이란 씨앗이 내 안에 심어졌을 때, 즉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완성의 길을 쫓아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약한 본성을 극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가 어디더라도 맡은 일이 무엇이더라도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를 만드는 것은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만들고 주위에서 어떤 반대의 목소리나 저항을 겪을 때에도 목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니고 과거가 아닌 미래와 목표에 시선을 맞추면서 항상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자신감으로 차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상상의 법칙에 대해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이런 마음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해서만, 혹은 어떤 사람은 운동에서만, 혹은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만, 혹은 사업에서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마음을 유지해서 그것만 성취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모든 욕망에 적용된다면 빛을 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씨앗이란 없을 겁니다. 네빌링은 특정한 목표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바라는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 불황을 돌아보게 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보게 만드는 우리의 이성과 감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세웠던 목표도 금방 희미해지고 맙니다. 그러면 주변의 목소리나 반대 의견에 심하게 요동칩니다. 한 회사에 제출했던 사업 제안서가 거부되었다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제안서를 찢어버리고 좌절하고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에게 낙오자의 낙인을 찍습니다. 확신이 없기에 저항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것에 대해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빌링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목표에 대해 이런 나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은 경제적으로 좌절할 처지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네빌링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의 모습을 뚜렷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고해졌다면 그 마음은 이제 이성과 감각이 말하는 현실에 대해 무심하게 되면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확신이 강해질수록 실패에 대한 가능성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주변의 판단에 대해 더욱 무심하게 됩니다. 목표에 대한 뚜렷함과 저항에 대한 무심함은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항과 시련 속에서도 성공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았느냐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할 때에만 그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